네, 국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예결 소위가 예산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과방위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 일정이 잡힌 건 그만큼 공영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관련 소식을 비롯한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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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오늘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난 2월에 있었던 앵커로 활동할 때 10년 대담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그 명품백을 이제 조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표현한 발언을 놓고 이제 집중이 된 질의가 많이 나왔고요. 그 밖에 이제 개인적인 신상 관련해서는 뭐 연말정산 부정수급 의혹이라든지 위장 전입 의혹이라든지 스쿨존 위반, 과태료 체납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도덕성 자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국회에서 가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처럼 이틀에 걸쳐서 한 것은 없었고 이전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좀 길들이기 내지는 좀 낙마하기 위한 정치적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못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그런 파우치백 그런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명품백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말이고 또 파우치백 자체도 그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이 아닌 게 그 파우치라는 게 공식적인 그런 용어이고 실제적으로 최재형 씨로부터 받은 게 파우치 형태의 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런 말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있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이지 않은 중립적인 그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KBS 직원들 그리고 전 언론인들에 대한 엄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도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지금 현재 KBS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상에 있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가 국민방송, 공영방송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정책적인 질의가 아쉽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일단 후보자는 명품백 관련해서 상품 명칭일 뿐이고 파우치 용어는 팩트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우리 했어요. 국민들이 지금까지 KBS 사장의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논란이 많고 또 있었던 적이 과연 언제 있었는가 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지금 여러 말씀 주셨는데 KBS 사장 공영방송 KBS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공정성과 중립성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어느 정파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2월 그 인터뷰 가서 그 용산 대통령실 가서 대통령이 대통령 의자에 앉아봐라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이미 객관성을 그때부터 상실한 겁니다. 중립성을 상실한 겁니다. 마치 직원처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디올백, 명품백 디올백 작은 파우치.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박장범 앵커 하면은 디올백을 어느 외국 이른바 파우치백입니다. 어느 외국 회사의 작은 백. 조그만 백 하나. 그 건이 지금 우리 국민들 70% 가까이가 요구하고 있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입니다.
특검법의 핵심. 예.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지금 박장범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박장범 후보자의 이 과거에는 예. 8년 전에 그 유명했던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게 했던 장본인 중에 장본인 아닙니까? 그 딸의 이 그 대학 특혜 입학. 예.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보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병우 세월호 수사 사건 무마.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거 외압 의혹, 이거 보도 못하게 막았던 장본인이 지금 박장범, 그 앵커, 지금 사장 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문제, 교통 도로법 위반하지만 이런 문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보도를 막고 했던 것들이 다 KBS 사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에 또 막아내기에 예. 또 KBS를 이끌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KBS 내부에서도 사장 후보자가 추천됐는데 KBS 사원들 직원들이 네. 가장 많은 수의 숫자의 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예. 하고 있는 후보자가 지금 박장범 후보거든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KBS를 살리는데, KBS를 끌고 가는데 적합하지 않고, 예. 또 언론인으로서의 자질도, 충분하지 않다. 예. 잘못됐다. 예. 이런 판단을 그 내부에서조차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 예. 제고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제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정책적인 좀 질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KBS에 제기된 이런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잘하신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홍위병식으로 사실 사장을 쫓아내고 또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좀 아픈 역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KBS 내에 정말 그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올바로 평가해서 정치적 어떤 이념이 아니라 그리고 역량에 의해서 평가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압도적인 다수가 지금 민노총 소속의 지금 언노련 소속의 지금 현재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장 한 사람이 지금 KBS를 또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KBS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게 경영상에 지금 막대한 적자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특히 KBS 갖고 있는 많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임 사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또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보관. KBS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죠. 큰 조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임 장관이 또 큰 그 그림들,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임 사장 때 임명할 때 포부로 밝혔고 또 여권에서 다 박민 사장 할 때 지금 문화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 깜짝 놀랐죠. KBS 사장을 문화일보 사장 출신도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 사장이 그런 것들에게 주어졌던 사명들이 임무들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고 와서 지금 다시 또 그 타령이거든요. 결국은 전임 사장이든 지금 이 박장범 후보든 결국은 KBS를 개혁한다.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동력이 뭐겠습니까? KBS 내부에 식구들, KBS 임직원들의 신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KBS의 그 수신료 분리 문제 해결했다고 큰 소리 떵떵 쳤지만은 그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재정 문제 더 악화시켜 놓고 KBS 여러 가지 이 조직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임 사장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고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제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KBS 직원들이 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적 지지도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내부 신뢰도 받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KBS를 그 거함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개혁을 예.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알겠습니다. 혁신을 할 수 예. 있겠습니까?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은 야당 탄압형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이제 바짝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친 당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인사들은 비명계를 향한 또 거센 발언을 쏟아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민주당이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위가 지금 너무 좀 심하다. 미친 어떤 정부에 대한 미친 판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재판장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물론 또 그 이전부터 검찰 탄핵이라든지 또 사법부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라면은 유죄 선고를 못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무죄 릴레이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결국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증거와 이 여러 가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예.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올 것임에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관 출신 주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법부 판사들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공당으로 있던 자세뿐만 아니라 결코 이재명 대표의 있던 재판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비명계를 한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뭐 네.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또 친명계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서 이제 신의 사제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사법부에 있던 판단, 이제 25일 날 뭐 유정교사 1심 예. 선고뿐만 아니라 줄줄이 지금 28일 날 또 김인섭 또 법무부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29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의 또 항소심 확정 판결, 줄줄이 이어지는 좀 사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그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통한 저는 정당 어떤 체제 좀 정비가 좀 필요한데 네. 그것이 지금 친명 간의 어떤 극심한 어떤 그런 어떤 갈등으로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 상황과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네. 우리가 과연 사법 정의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지금 많은 국민들과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지금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에서 좀 격한 반응들 또 이 감정들이 좀 정제되지 않는 용어들 또 언어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고 그런 자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심정들은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선거법 재판을 통해서 무수한 선거법 재판을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도의 이 사건을 가지고 실형 선고를 내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홍 의원님도 많은 사건,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숙명 같은 건이 정치관계법인데 벌금 100만 원으로 직위를 박탈된 유일한 법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른바
정치관계법입니다. 네. 결국 정치인들에게 출마를 하지 못한다,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것은 일반 사건들에게 있어서 감옥을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선고로 직위를 박탈된 유일한 법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뭐 네. 지방단체장, 뭐 다 모든 네. 결국은 그런 정도 건이 있기 때문에 네. 선거법과 관련된 것도 특히나 네. 낙선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네.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이것은 무슨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과도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내려버리는 것은 예. 그거는 감정에 의한 판결로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라고 얘기해도 네. 과언이 아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 판결인데 이걸 가지고 네. 결국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비겁하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예. 그런 사안이고 예.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 또 지지자들이 보인 예. 반응들인데 이해할 좀 더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고 네. 또 지지자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격한 반응들, 네. 격한 언어들, 예. 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자제돼야 좀 더 냉정하게 네. 오히려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사법부를 압박을 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야당이 가하는 압박을 사법부가 그걸 압박이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이 그 판결 전에 네. 판결을 생방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고 네. 그러면서 집권당과 집권 세력이 네, 좀 줄여주셔야 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네. 저는 이 민주당을 빗대어서 네. 사법부에 대한 요구하는 것들이 예. 집권당에서 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 압박이 훨씬 더 센 압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은 다소 좀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언급을 내놨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직 사퇴 추진위원회, 이재명 의문사 진상규명위 이런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참에 용산발 여러 가지 의혹을 좀 털고야 되는 게 아니냐, 선제적으로 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 일단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없었던 제도를 만들어서 용산에 일어날 문제를 방지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재판 지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국민들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불안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대상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사적 이익은 일시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이런 사법 리스크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짧게 좀.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탓을 할 게 아니고 예. 집권 세력 내부의 정비,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냥 네. 야당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네. 상대방의 이 가시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 명태균 사건, 그다음에 특검에 올라와 있는 여러 사안들. 네.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또 특검에서 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털어내고 가지 않으면 해결하고 하지 않으면 국정을
원활한 국정 수행이 좀 알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집권 세력은 좀 더 국민 앞에 겸허하게 알겠습니다. 수행해야 될 이 시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